경고. 본 영상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전문 리뷰어나 유튜버가 아닌 생투자가 진행하기에 다소 리뷰가 와서 보고 촌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언박싱이 접하지 무지 않은 제품으로 다루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영상이 길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 리뷰어 성향이 이분과 비슷한 성향이라 다소 TMI하고 TMT한 내용들로 인해 보시는 시청자분들로 하여금 눈과 귀에서 피가 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모두가 배우는 200개 콘텐츠인 만큼 보다 자세한 설명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리뷰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자전거 파트별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에 이제 그 모니터 디스플레이, 여기로 이제 자전거 속도라든지 뭐 파스라든지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곳이고, 여기 이제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에서 이걸로 이제 세팅을 하고 여기 전원을 켜고,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보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파스 장기 조절합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 보면은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전원이고, 요거는 이제 크락션. 지금은 안 돼요, 안 켰으니까. 요거 한번 켜볼게요. 요거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상태는 이제 배터리 풀 된 상태에서 파스 1단계, 속도는 0이고, 일단은 요거는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일단 라이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낮이라서 잘 안 보이네. 보이네? 예. 보이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예. 그리고 소리 엄청 커요. 예, 엄청 크죠? 예, 요거 좀 민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차인벨 따로 다 사서 싼 거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웬만한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은 절대 누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전 이거 좀 빼버리고 싶어. 그리고 예, 중요한 이제 제어 장치 브레이크. 원래는 이 자전거 샀을 때 이제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였는데, 제가 이거 좀 돈을 좀 더 주고 유압식으로 달아달라고 교체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60불을 받았어요. 60불. 그러니까 그때 제가 1230원 환율이었으니까 거의 8만원 돈 주고 했는데, 되게 이름 없는 유압 브레이크를 달아놨어. 그래서 내가 좀 뭐라고 했어요, 매니저한테. 왜 이런 걸 갖다 놨냐. 한국에서도 좀 좀 좋은 거 뭐 10만원? 그 정도 하셨나요? 예. 그 Q3에서 알기로는 제가 그 유압식 브레이크 이거보다 좀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추가 장착한테 8만원 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름도 안 쓰고 그냥 미네랄 오일을 쓰라는 거죠. 예, 시마노기 미네랄 오일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성능 저는 좀 이렇게 만족하지 않아요. 예, 좀 아쉬워요. 그리고 구동계는 7단 시마노 투어니 7단 구동계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아까 이제 서스펜션, 모조 이거 찍혔어 접다가. 모조 그 기계식 메케니컬 하이드롤릭 서스펜션, 기계식 유압 샥. 근데 잘 작동을 해요. 이름도 모조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뭐 그냥 스티커만 붙인 건지 모르겠는데, 작동은 잘 합니다.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 몽치. 그리고 타이어는 여기 보시면 20인치에 4인치 너비 타이어고, 98 406 ETR. 그리고 바람은 미니멈 5psi에서 맥시멈 30psi, 그러니까 최소 5에서 최대 30psi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전기 가면 자전거는 감안해서 한 25? 그 정도 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이제 탑튜브 안에 그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배터리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도 이렇게 지금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 센서
예, 브레이크 요 센서가 달려 보이시죠? 예, 브레이크를 잡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모터에서 컷오프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전기 자전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생각했을 때. 예.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내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모터는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물론 뭐 페달을 안 밟으니까 작동 안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은 그 오토크루즈 기능으로 했을 때 급하게 앞에 사람이 다가왔는데 내가 요거를 잡으면은 모터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요거는 좀 안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혹시 나중에도 전기자전거 사실 때 요 브레이크 센서는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세요. 예. 여기 보면은 여기 단자들 이렇게 4개를 이렇게 엮어놨는데 여기 좀 부실하죠. 이쪽에는 뭐 컬링 테이프 해놨긴 해놨는데 여기도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풀이 말았어. 그리고 핸들바도 높이 높낮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핸들바도 이렇게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한 손으로 촬영하니까 힘드네요. 그리고 시퍼스트, 그 다음에 시트는 트레일러가 장착이 돼 있긴 한데 이게 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싸구려 트레일러고. 그 다음에 크랭크 휠은 이게 52톱이에요 52톱. 그리고 여기 보면은 페달도 좀 그냥 푸진 것 갖다 놨죠. 웰고긴 한데 좀 이왕이면 접이식으로 주지, 웰고 줄 거면. 요거는 제가 웰고 접이식으로 그걸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뒷트레일러 시마노 투어니 7단짜리. 그 다음에 스프라켓도 프리휠이고요 7단. 그다음에 모터가 밥방 모터 500W짜리. 요거가 좀 아쉬운 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기자전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뒤에 모터가 달려있는 레어 허브식 모터는 카세트로 장착할 카세트 허브가 안 되고 프리휠로만 가능한 것 같아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모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보통 전기자전거가 두 분류가 있어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허브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센터 드라이브 식으로 달려있는 게 있어요. 센터 드라이브가 제가 알기로는 좀 더 비싼 걸로 고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 드라이브 이렇게 다신 분들은 뒤에 자기가 기어를 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요 필셋하고 요거만 바꾸면 되니까 스프라켓, 그 다음에 기어 맞는 적합한 드레일러를 달면 되니까. 근데 얘는 X식으로 돼 있어서, X식으로 돼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스프라켓이 7단, 8단? 많아야 8단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프리휠이라서. 프리휠 방식은. 그래서 뭐,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지만, 뭐, 나중에 차차 배워 나가면은 뭐,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브레이크 뭉치, 로터, 킥스탠드. 여기도 아까 제가 브레이크에 좀 불만족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요게 로터랑 요 브레이크 패드랑 이게 자꾸 닿아서 제가 계속 조절을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원인을 보니까 여기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영상 그거 나중에 따로 올려드릴게요. 지금은 잘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뭐 전반적인 거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타이어 체결 방식이 휠 체결 방식이 이제 엑슬이에요. QR이 아니고 엑슬이라서 요게 막 풀르고 쪼이고 좀 불편할 것 같아. 뭐 전기자전거가 대부분 다 엑슬이긴 한데 요 앞부분만은 QR로 바꿀 수 없나?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제가 나중에 전문가한테 요거는 어떻게 QR로 바꿀 수가 없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체인이 저는 당연히 그래도 100만원대 가까이 되는 100만원
넘는 자전거인데, 당연히 저는 이게 그 체인에 링크를 달아서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링크가 없어요. 아, 참 무성해. 이런 거 하나에 이제 소비자들이 감동을 하는 건데, 예? 그냥 링크 없이 그냥 생체인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링크 바꾸는 거는. 요것도 제가 추후에 링크 영상 따로 해서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어렵진 않아요. 모터 대충 작동하는 법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파워원이고, 풀렸죠? 그리고 지금 파스 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페달을 모터가 작동을 하죠. 모터가 작동합니다. 이 키는 모터가 작동 안 하고, 또 하면은 모터가 작동합니다. 이거 안에 여기 파스 센서가 여기 달려 있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파스 센서가 여기에 이제 닿으면서 그 모터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이제 누르면 이제 여기 변하는 게 나오네요. 거리수라든지 총 거리수, 뭐 최고 속도, 요거는 에브리지 속도, 평균.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요 배터리가 보통 다른 자전거는 옆에 이제 몇 볼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숫자로 남은 전략이.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칸수로만 5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요거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서도 봤더니 요거를 숫자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요 한 칸당 20%, 40%, 그러니까 한 칸당 20%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시고 타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볼트메타 그거를 하나 샀어요. 볼트메타 싼 거를 하나 사서 그걸로 이제 뭐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네, 이렇게 타이키 M7 전기자전거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 첫 전기자전거예요. 그래서 일단 애틋한 마음이 들고, 뭐 가격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그 동급 자전거에 비하면 많이 싸요. 많이 싸고, 뭐 기능도 나쁘지 않긴 한데,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세세한 부분, 이런 거 좀 아무래도 저렴한 자전거다 보니까, 중산이다 보니까 좀 싼 부분을 이제 부품을 달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충분히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예, 모든 데 만족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가격 정보 알려드려야 되죠. 이 자전거는 제가 이제 알리바바에서 샀어요. 알리익스프레스 아니고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는 뭐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처럼 바로 이렇게 구매하는 게 아니고 그 매니저하고 딜을 해야 돼요. 가격 딜을. 그래서 그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알리바바에서 구매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리바바에서 제가 요거 이제 가격 딜을 했을 때, 매니저랑 했을 때 이제 한 대만 이제 샘플로 사겠다고 해서, 원래는 아무나 안 해줘요. 원래는 뭐 소비자가 나 이거 한 대 살게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뭐 하는 사람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사업체 하는 사람인데, 뭐 한 대만 샘플로 좀 받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알리바바에서 구매했을 때 그 매니저랑 딜하는 가격이 자전거만 이제 $700. 근데 이제 세금하고, 그 다음에 걔네가 이제 광저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저우에서 웨하이시까지 그거 이제 배송하는데 배송비, 세금 다 해서 $770. 그 다음에 요 유압 브레이크, 제가 업그레이드 좀 실망스러웠던 거, 유압 브레이크 업그레이드와 세금 포함해서 $66. 그렇게 해가지고 $836에 샀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이거 구매했을 때 당시가 1230원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전거 값만 거의 100만원 조금 나왔어요. 네. 옛날에 1100원대였으면 그렇게까지 안 나왔을 텐데, 100만원 조금 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관세랑 세금, 저기 150불인가 200불 이상이면 그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관세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세관에서 여기 저희 집까지 화물 택배, 그거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전거 값 전체 다 해서
126만 원, 거의 13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예, 그거 제가 나중에 그 표 해가지고 저기 정리해 적어서 이렇게 요 영상 바로 다음에 뒤에 보여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해외 직구 정지자전거 단가표 표시해드립니다. 환율 1240원이었고요. 자전거 770달러, 환율 95만 4,800원, 유압 브레이크 추가 비용 한 거 66달러, 81,840원. 그래서 자전거 세금 플러스 중국 내에서 자동차 운행비 해서 836달러, 103만 6,640원이고요. 이제 아까 제가 배대지 얘기를 못 드렸는데 그 배대지 현지에서 있는 그 배송 대행지예요. 배송 대행지 이제 배로 오는 걸로 했는데 6만 1,100원 나왔고요. 관세가 17만 1,550원. 그다음에 국내 배송비 3만 원 해서 총 129만 9,290원이 됐습니다. 반올림 해서 130만 원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파는 그 비슷한 사양의 자전거보다는 좀 싸요. 그죠? 근데 이제 안 좋은 거는 거기는 이제 에이스가 되겠죠. 구매처에서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근데 이거는 이제 에이스가 안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그 자전거 정비사 자격증 딴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도 기본적인 자전거에 대해서 좀 제가 수리를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AS가 안 되는 부분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크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제 첫 전기 자전거니까 좀 잘 꾸며서 그리고 나 부족한 부분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런 것도 제가 하나하나 방송으로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타이키 M7 미니벨로 전기 자전거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전기자전거 초심자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를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일단 여기 화면에 사진에 보다시피 제가 이제 속도계랑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올려놨는데 일단 전기자전거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직구에서 온 전기자전거는 국내 자전거 도로를 탈 수가 없습니다. 법률상 그냥 일반 차도는 가능은 한데 인도라든지 한강에 있는 그런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자전거 전용 도로 그쪽에는 탈 수가 없어요.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뭐 인증받은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시속이 25km 이상 가는 자전거 그리고 핸들에 이렇게 스로틀이라고 이렇게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당기거나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가는 자전거 요런 자전거는 우리나라 그 자전거 도로법상 탈 수가 없고 거기 이제 가다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 이제 벌금을 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로틀 관련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뭐 킥보드는 스로틀로만 되잖아요. 그래서 킥보드가 가능해졌다고 이제 입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입법이 돼서 이제 법이 적용되는 거는 아마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6개월 후에는 뭐 스로틀 달린 것도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외에서 직구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탈 수 없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해외 직구로 구매한 자전거를 한국에 반입했을 때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구매하신 분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